안녕하십니까. 분석하조의 최종 동영상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는 데이터 선정, 분석 설계, 1차 데이터 분석을 한 후 변수 추가, 회귀 분석, 트리, 랜덤 포레스트, 2차 데이터 분석 순서대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데이터 선정 과정입니다. 저희는 먼저 3개의 데이터를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상가 정보 데이터는 젊은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상가의 정보를 분석해 어느 지역에 어느 연령대가 있고 그 연령대와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어떤 분야의 상가가 많은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석해보려고 찾아보니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 너무 정밀한 분석을 해놔서 후보에서 탈락시켰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어플 데이터는 연령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어플이 다운로드 수가 많은지, 또 얼마만큼의 평점을 받는지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있어 선정을 하였는데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작아 분석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반면 영국 교통사고 데이터는 한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이 늘어나므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분석하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데이터가 크고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도로, 날씨, 빛의 양, 날짜 등에 대한 다양한 자료가 있어 다양한 방향으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교통사고 데이터는 변수 35개, 데이터 약 139만 개인데 2008년에 자료가 빠져 있어 2009년부터 2014년까지의 데이터와 변수 14개만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분석 설계입니다. 먼저 분석 목표를 정하고 두 번째로 주변 조사를 하였습니다. 분석 목표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교통사고 예측 모델 제작, 시각화를 통해 특징 찾기입니다. 다음은 주변 조사입니다. 2010년의 대한민국과 영국의 교통사고 자료를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은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1.3명인데에 비해 영국은 3명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영국은 제한 속도에서 시속 50km 이상 과속했을 때 벌금이 374만 원으로 1위이고 신호 위반 시의 벌금이 120만 원으로 1위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운전자들은 운전할 때 조심하게 되어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적고 그만큼 사망자 수도 적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도로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차선 도로가 85%의 비율로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음은 1차 데이터 분석입니다. 도로 표면과 빛의 양의 교통사고 빈도수인데요. 도로 표면은 주로 드라이 상태이므로 드라이 변수를 빼고 생각한다면 젖어 있을 때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도로 표면이 젖어 있거나 축축한 상태일수록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어두운 밤에 운전자가 많지 않아 데이라이트일 때가 빈도수가 가장 크고 어두울 때만 비교를 해보면 가로등이 존재할 때가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다음은 날씨와 도로 종류의 교통사고 빈도수입니다. 대부분 fine without winds 상태이므로 제외하면 raining without high winds의 빈도수가 가장 큽니다. 그러므로 비 올 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주변 조사에서 봤듯이 영국 도로의 85%가 1차선 도로이므로 1차선 도로의 비율이 많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시간 기준과 전체 시간의 빈도수입니다. 오전 12시부터 6시까지는 빈도수가 현저하게 적고 퇴근 시간인 5시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길과 시골길, 그리고 속도 제한에 따른 사고의 심각도입니다. 빛 조건과 계절 조건에 따른 사고의 심각도입니다. 도로 종류와 도로 표면에 따른 사고의 심각도입니다.
모두 심각도에 따라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조건에 따라 심각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사고의 심각도와 속도 제한을 위도, 경도별로 표시를 한 그림입니다. 지역에 따라 심각도와 속도 제한의 사고 빈도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사고 빈도수 10회 이상을 위도, 경도별로 나타낸 그림인데요. 주로 동남쪽에서 빈도수가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시계열 그래프입니다. 시계열 그래프에 따르면 미래에는 교통사고의 빈도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1차 분석 결과 각 변수와의 교통사고 심각도에 큰 차이가 없고 시간, 날씨 조건, 도로 표면 제외하고 각 변수가 교통사고의 빈도수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였습니다. 베이클 변수는 모든 변수가 숫자로 되어 있어 분석하기가 쉽다고 판단이 되어 추가하였습니다. 추가한 변수와 기존 변수의 콜플롯 함수입니다. 그림을 보면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1차 회귀 분석입니다. 처음에 y를 사고의 심각도로 놨을 때 r² 값이 너무 작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 회귀 분석에서 y를 지역구로 했을 때 r² 값이 약 98%의 설명력이 있어 가장 1과 가깝게 나와 지역구로 분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y를 지역구로 했을 때의 의사결정나무입니다. 맨 먼저 도시길과 외곽길로 나뉘고 도로의 등급으로 나뉘고 속도 제한으로 나뉩니다. y를 지역구로 했을 때의 랜덤 포레스트입니다. 의사결정나무와 같이 도시길과 시골길의 변수가 가장 높게 나오고 요일과 속도 제한 순으로 중요하다고 나옵니다. 리플렛은 가볍고 간단한 매핑을 할 수 있는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입니다. 데이터를 지도에 표현하기 편리하고 다른 부가적인 기능도 다양하여 이 패키지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차 데이터 분석입니다. 먼저 사고가 7번 이상 일어난 지역에 점을 찍어 보았습니다. 지도를 보면 런던, 버밍엄, 리버풀 순으로 점이 많습니다. 다음은 7회 이상 사고 난 데이터에 대해 성별로 구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파란색은 남성, 빨간색은 여성입니다. 전체적으로 남성의 운전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속도 제한에 따른 사고 수를 나타내 봤습니다. 속도 제한이 40 이하인 사고는 런던에서 가장 많았고 버밍엄, 맨체스터, 리버풀 순으로 많았습니다. 속도 제한이 60 이상인 곳에서도 런던이 가장 많고 다른 대도시에서는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 난 차량이 2대 이하인 사고는 런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모두 비슷하게 발생했습니다. 사고 난 차량이 10대 이상인 사고는 런던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대도시 중에서는 맨체스터와 리버풀에서만 나타냈습니다. 이 그림은 평일 대표로 월요일, 주말 대표로 일요일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평일과 주말을 비교해 보았는데 남쪽은 별 차이 없지만 북쪽은 평일이 확실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길과 외곽길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 도로에서 외곽도로보다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런던에서 도시 도로와 외곽도로 모두 사고 수가 가장 많았고 남서쪽의 엑서터나 플리머스 쪽은 외곽도로에 사고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회귀 분석의 결과로 지역구로 분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없고 이 데이터로 예측 모형을 만들기에 적절하지 않아 보여 지역구별로 시각화를 진행해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와 대도시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서쪽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외곽길의 사고가 도시길의 사고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해당 지역의 도로를 바꾸면 교통사고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분석하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